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끝장 전략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네. 그간 뭐 일이 많았어요. 우리 네. 증시 외국인들의 이탈과 함께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1월부터 지금까지의 동향을 보자면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10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잖아요. 원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환경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하는 요건을 이제 저희는 5가지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5가지를 이제 환율, 금리, 센티먼트, 그리고 밸류에이션, 펀더멘털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싼 상황이고 펀더멘털도 한국이 뭐 크게 이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환율, 센티먼트 이 3가지가 이제 가장 큰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 금리 상승에 비해서 한국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좀 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환율이라든가 센티먼트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환차손에 대한 우려로 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센티먼트 차원에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려온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연초부터 연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 시행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투자 센티먼트가 악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여건은 환율이 1,150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1,25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될 조건이 좀 되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는 외국인들이 좀 이탈할 수 있는 구간인 1,150원에서 1,250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환율 전망을 일단은 1,200원에서 1,200원 초반대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유의미하게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이제 투자 센티먼트가 좀 개선되면서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의 빅스텝과 조기 유동성 축소에 대한 정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티먼트가 좀 개선되고 나면 5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조금씩 외국인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 가운데 뭐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가격의 상승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러시아의 제재에 대해서 지금 정점은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정서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은 경제나 물리적 충돌은 좀 고점을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악화될 것은 없고요. 문제는 이미 너무 악화졌기 때문에 언제쯤 개선되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유럽도 이제 에너지산 독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도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을 키우려고 계속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가 지표가 이제 8.5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MOM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OY는 여전히 8점대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리 다 물가가 다음 달에는 고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고점을 통과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유가도 러시아산에 대한 경제 제재가 만약에 유지된다면 철회되지 않는다면 100달러 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크게 개선되는 매크로 환경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웃 나라인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1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래도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약간 미비하다 이런 평가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 지급준비율 인하를 했고 또 20일에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가 좀 좋지 않아진다면 위안화 약세 거기에다가 원화 약세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
불안감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있었고 오미크론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중국의 봉쇄령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리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전히 올해까지는 국가별 중에서도 선진국 대비해서 중국은 좀 경기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물가에 대해서 크게 좋아지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유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중국 쪽에 봉쇄령을 내리면서 저희가 예상했었던 중국 쪽의 공급망 개선이 예상보다 좀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목 해소가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이 고점이다 했는데 또 아니었고 다음 달이 그럼 고점이다 이렇게 계속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전쟁이 터지면서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봉쇄령이 언제쯤 해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에서 저희는 높은 물가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급률 인하 이런 부분보다는 중국 내 공급 체인이 언제쯤 개선되느냐 그리고 봉쇄령이 언제쯤 풀리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미국 경기의 핵심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책적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분기까지는 뭐 매크로 환경, 특히 중국 부분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또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앞서 말씀해 주신 5가지 요인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이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리고 네. 또 펀더멘탈은 괜찮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뭐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단은 견고하게 지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는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2022년 실적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1분기가 최악의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상향 조정을 그럼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 1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기들을 본다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마진이 좀 좋아지는 IT라든가 에너지 소재 중심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소비 관련주 중심으로는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실적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결국에는 물가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본다면 이런 물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업종 그리고 피해를 보는 업종을 나눠서 차별화를 갖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실적이 좋고 앞서서 뭐 종목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적은 좋은데 아직 값싼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는 정유, 은행, 의류 업종들이 실적 개선세가 2분기 이후부터 좀 견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의 저가 매수로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의 수혜를 입는 동시에 실적 호전되는 저평가된 종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 종목에 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네.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화장품, 의류, 유통 쪽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들이 특히나 유망해 보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23년에 가장 주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네. 외사들은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준이 긴축을 계속해서 5월 이후부터 해나가면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유통이라든가 뭐 소비 쪽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다만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류, 굿즈에 대한 소비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상승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굿즈에 대한 소비는 좀 줄어들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여행 관련주들은 항공이라든가 호텔, 이런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당장의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크게 오르지 않은 이런 항공이라든가 호텔, 면세점 업종을 저희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어떨지, 이번 주에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갖지 않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고요. 제가 여의도 세미나를 봐보면 기관 투자자들도 아직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크게 봤을 때 5월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 이런 불확실성 요소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반영하지 못했던 리오프닝에 따른 매크로 추가 모멘텀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수요 개선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주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실적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실적주 그리고 성장주 내에서는 매크로와 상관없는 구조적 성장주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가 미국에 네. 해당되겠고 한국은 이노텍이나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착착 정리가 잘 되네요.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